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오늘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익률부터 먼저 점검하도록 하죠. 자, 이제 팀별 순입니다. 먼저 1위 팀은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59.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 보도록 하죠.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GMB코리아, 우리기술투자까지 전 종목이 10%가 거의 넘고 있고요. 폭스브레인만 지금 9.54% 수익률인데 이 종목 역시 단기 바닥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번 주 출연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바로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종목 아직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위 팀의 순위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월요일 팀이 단숨에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21.62%의 누적 수익률이고요. 종목별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 엔터테인먼트,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DST로봇, 보성파워텍까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보성파워텍이 21.69%가 나오고요. 목표가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 테마주를 지금 6.13 지방선거 테마주를 살짝 지금 엮이는 듯한 모습들을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됩니다. 급락도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수요일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9.23%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권홍섭, 이성배 스타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 SDS, 조이시티. 삼성 SDS 같은 경우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고합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금융지주만이 지금 0.38%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16%가 넘게 급등하면서 누적 수익률로 19%를 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위부터 1위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5위 한만식 대표입니다. 5위, 3위 한만식 대표고요. 신라젠과 솔리드 종목 11.72, 13.95%, 그리고 임천석 팀장의 우리기술투자 역시 13.44% 상승입니다.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은 16.46%, 그리고 오현진 팀장의 보성파워텍이 무려 21.69% 올라가면서 수익률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종목들 공개해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팀이 지난주 설 연휴였기 때문에 개편 이후에 첫 출연입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네요. 태고사이언스, BH, A프로젠, KIC, 바이로메드, 덴티움, 현대위아, 카카오, 이마트, 스튜디오 드래곤, 또 태고사이언스 팀끼리 지금 같은 종목, 한 종목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자, 목요일 팀 오늘 첫 출연인데요. 잠시 뒤에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같은 경우에 이제 10분이 함께 합니다. 10분이 함께 하면서 요일별로 한 분 한 분 수익률을 지금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늘도 2분, 그래서 총 10분이 출연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10포인트대에서 현재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0.7% 하락 국면입니다. 17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20포인트대부터 241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4.06포인트입니다. 1%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873, 865포인트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이 872포인트대부터 864포인트대까지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이것도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이 318억 원, 외국인은 97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폭이 꽤 큽니다. 1083원대에서 움직이면서 1083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장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좀 어려운 장인데 장 특징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장중에는 그래도 괜찮다가 막판 되니까 여전히 어떤 흐름이 안 좋게 끝나면서 미국 시장이 중기 저항에 직면했다라는 부분들 어제 잘 확인됐고요. 거기다 국내 시장도 수급 부진한 모습들,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마이너스권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는 흐름들이 여전히 나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그러다 보니까 2450선, 2400선을 지지하는 국면 쪽과 함께 코스닥도 880선, 저항 850 지지, 뭐 이런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일단 국내 시장만 단독으로 홀로 강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통상 압력이라든가 미국 금리에 따른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은 당연히 금리의 역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한국 GM 사태로 벌어진 실업률 증가에 대한 부담들,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모멘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만 보게 되면 코스닥이 좀 더 강세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분위기가 쪽으로 처지게 되면 금방 밀릴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치 테마주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틈새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섹터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이도 시장이 안 좋다는 반등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커지고 시장 흐름들 단기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식을 강하게 그리고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압축을 해서 시장을 재대해가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볼만한 종목들, 업종들이 있다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 눈에 띄는 게 자동차 업종 쪽인데요. 현대차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어제부터 좀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숙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특히 산타페가 신형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신차 효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어졌던 저평가의 모습들을 되돌릴 수는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관심은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수치화가 되는 실적 흐름들에 대한 숙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여러 시장의 분위기들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가능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퍼 듀오 매치 출발합니다. 룰 잠시 안내해드리죠. 총 10명의 진행자가 나옵니다. 요일별로 2명씩 오늘도 2분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팀플레이로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그리고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 및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제 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다. 안전성을 좀 위해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팀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로 못 나오셔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스테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제 다른 출연자들, 월화, 수요일 출연자들은 다 모두 한 번씩 나오셨는데 목요일, 금요일 출연자분들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시간을 대하는 임하는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분씩 좀 듣고 시작을 할까요? 송동현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앞서서 그 월화수 팀의 수익률을 봤는데 좋죠. 굉장히 너무 좋아서 저희 예. 사실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예. 우선은 이제 저도 일단은 첫 출연이라서 일단 종목 자체를 사실 좀 안정성이 높고 좀 우량한 위주의 주식을 사실 구성을 해갖고 제 나름의 어떤 핵심 종목도 있긴 한데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좀 수익률 위주의
좀 종목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시니까 안정성도 같이 높아진 그런 정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두루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일단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성을 담보하여 포트를 운영하겠지만 수익률 부분에서 조금 이제 뒤처지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측면을 피력을 해주셨고요. 자, 정희진 연구원은 어떠세요? 네, 저 오늘 이전 방송에서 송동현 팀장님께서 되게 수익률이 좋은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이 되어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묻어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많이 배우면서 저도 좀 시청자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이제 목요일 함께 할 거고요. 매주 이제 통시지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10종목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태고사이언스, BH, A프로진, KIC, 바이로메드, 덴티움, 현대위아, 카카오, 이마트, 스튜디오 드래곤, 태고사이언스 종목들 10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송동현 팀장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태고사이언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고사이언스는 기존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전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코스닥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 안에서 코스닥 자체의 어떤 시총의 대부분 50% 이상을 이제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적과 그리고 향후에 신규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는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의 어떤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판단이 됐는데 역시나 태고사이언스가 좀 더 눈에 띈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우선은 14만 원까지 찍고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60일선까지 현재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조 지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RSI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켜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거든요. 자, RSI를 제가 켰는데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매수 사인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60일선에서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래량이 바닥인 국면에서 현재 증시가 태고사이언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매도세는 보이지 않는다. 즉 그렇다는 것은 앞서 2월 7일 날 19%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물량 테스트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지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코스닥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시총도 이제 태고사이언스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14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이제 로스미드라고 TPX 105가 발표가 된 이후에 상업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하나 뉴스가 나왔죠. 회전근개파열 세포치료제 TPX 114 임상 3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더 빠지는 걸로 나왔지만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로듬, 홀로듬 판매가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20만 원, 손절가를 97,000원 수준으로 잡고 대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BH 보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알폰 X에 대한 그런 단종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삼성 갤럭시 S9에 대한 모멘텀 때문입니다. 신규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 관련된 부품주들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는 적합한 위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한 지금 소식도 들리고요.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갤럭시 9이 출시가 임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갤럭시 S9에 대한 판매량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주들의 주가도 변동이 있겠지만 우선은 선방을 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FPCB 회로 기판에 대한 공급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를 할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OLED TV를 재검토하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OLED 쪽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H는 OLED FPCB 회로 기판도 작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규 모멘텀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가 신규 먹거리로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는 점, 그런 부분도 또 FPCB 회로 기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를 18,9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에 셀트리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회사를 통해 우회 상장을 통해 셀트리온이 상장이 됐는데, 에이프로젠 KIC 역시 이 나라 KIC였습니다. 원래 이 회사를 통해서 에이프로젠으로 우회 상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2017년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신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에이프로젠 회사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이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도 신규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KIC의 본연의 업무인 93억 원 정도의 도금 공장 설비 수주를 최근에 한 점도 실적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직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어제가 바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월 21일 9.33%를 상승을 했고,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상승 초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도 원래 3% 이상 빠졌었는데 2%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2만원, 손절가를 12,500원으로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로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제약 바이오 코스닥이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바이로메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이오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전자 치료제인 VM202의 상업화에 주목을 하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안전성 및 대규모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병성 심경병증 DPN입니다. 치료제 VM202 DPN도 미국에서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치료제가 이제 현재 처방되고 있는 진통제 약물 보완을 대체 가능성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이런 말이 돕니다. 만약에 바이로메드가 미국 시장에 상장했으면 지금의 시가총액의 2배 정도는 더 평가를 받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모멘텀 자체는 훌륭한 회사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도 태고사이언스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를 30, 손절가를 20만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덴티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티움 같은 경우는 뭐 덴탈 임플란트로 많이 알려진 회사고, 지금 치과형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지난해 40% 이상의 매출 확대가 된 점이 현재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역시도 중국에서 28%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임플란트 자기 부담금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국내 매출에 대한 매출의 기대가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치과형 의료기기 업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자체도 전고점을 거의 끝에 다 와 있는데 지금의 모멘텀상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저항을 돌파할 때 차트를 보시면 저항을 돌파할 때 큰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9만원, 손절 가격을 65,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부터 덴티움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이 5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잠시 뒤에 포트에 편입을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연구원의 5종목 이어서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현대위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일에 54,400원 장중에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량 또한 매우 활발했었는데요. 매출액 자료를 보시면 전년 대비 8.8% 감소한 1조 8천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16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자동차 부품 산업 시황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 종목을 꼽으라면 그래도 기술력과 납품, 관계처가 확실한 현대위아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속적으로 6개월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포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고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이 반영되어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 그 1, 4분기에도 좀 그 감익은 계속되면서 좀 그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적극적인 투자가 아닌 좀 연말까지 두고 보면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서비스 중에서 이동 플랫폼 자회사인 그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주 14일에 승차 공유 그 카프리저 스타트업 기업 럭시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서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택시 서비스의 보안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어떤 그 목표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이로써 그 모빌리티 사업 부분을 좀 그 서비스 라인업을 확실히 다져간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택시는 그 서비스도 또 만 3년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수익화할지,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을 할지 카카오가 구상 중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업무용 택시 사업자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단순히 콜비를 받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이 좀 확실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 주목할 만한 서비스가 또 게임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시작하여서 빠르게 좀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사용자 50만 명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자체적인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PC방에서 그 점유율이 40%를 넘기면서 압도적인 1위다. 지인이나 친구들도 이 설날에 이렇게 지인들이 모이는 날에 PC방을 가서 이 게임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 어떤 게임의 완성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케팅의 시너지가 합쳐져서 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카카오 종속회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운용 자금을 마련해서 1,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장 예정일은 다음 2일이고요. 그래서 이 운영 자금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운용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주가 변동성이 되게 큰 그 장 속에서도 상승을 계속 이어가서 좀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요. 그 1인 가구의 어떤 수혜주라고 불리는 그 대형마트와 상반되는 편의점주들은 오히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30% 정도가 지금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히려 편의점주들을 보시면 BGF 리테일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되는 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GS 리테일도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마트는 이제 신세계와 결합해서 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소식에 이제 기대감으로 15% 정도 올 초에 올랐었고요. 급등을 했었고요. 또 뭐 1조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또 물류센터를 세운다는 네, 그런 계획도 이렇게 단숨에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어떤 이것이 계속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또 계속 하고 있는 상품 개발들의 어떤 일환으로 스타 상품 개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네, 전 사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진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 재래시장에서 이것을 이마트로 유치를 해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매출이나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떤 새로운 먹거리나 어떤 트렌드를 이어나가는 그런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시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마트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통 구조를 가질 거고 호재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꾸준히 지켜볼 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제가 한 2차례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제작 편수와 시청률에서 기대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제작 편수가 뭐 6편 정도로 외형이 아주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라인업 중에서 이 시청률이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 라인업이 뭐 5%대 이상의 시청률을 보여주면서 크게 개선이 된 것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증폭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해외적인 이슈로 보면 중국향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국내 주문형 비디오 VOD 판매량이 중국에서 당연히 확대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계속되면 중국향 수출은 280억 원대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수출로 활성화가 되는 기저효과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300%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넷플릭스 이 판매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호조 역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5천 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송동현 팀장님과 겹치는 태고사이언스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어떤 치료제 전문 기업에서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어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단기 순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파생 상품 평가 손실 81억 원이 어떤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 미치는 어떤 것은 없다라고 또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또 지난해 12월에 마곡산업단지의 신사업을 완공하면서 본점을 이전을 하였죠. 또 이것이 최근 연구시설 및 생산 시절에 집약해서 어떤 업무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유래 주름 개선세포 상품이 상업화도 순조롭게 순항 중이면서 또 앞으로 생활체육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어깨 힘줄 재생치료제가 국내 임상 3상을 신청을 끝났으며 이것이 또 상당히 호조가 있기 때문에 단기성의 호조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호조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태고사이언스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목요일팀의 10종목을 지금 한 종목씩 상세히 설명을 들어봤고요. 목요일팀이 이제 편입할 종목들 포트를 꽉꽉 채워주셔야 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넣어주실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송동현 팀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5종목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진 연구원은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몇 종목 정도 편입 예정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합의를 해서 한 3종목 정도로 일단은 3종목 정도로.
제 종목에서 특학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좀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겹치겠네요. 일단 예. 태고사이언스인데요. 예. 태고사이언스 뭐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여전히 바이오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 성장에 맞춰 지금 다양한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보다는 좀 더 코스닥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과 그리고 신규 어떤 지수, KLX 300 지수 생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과 신규 모멘텀을 보유한 태고사이언스가 좀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태고사이언스를 편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프로젠 이제 KIC인데요. 이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 모멘텀도 하나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모아지다가 수렴이 끝났죠. 수렴이 끝나고 어제 강한 양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좀 점차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신규 초기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또 매물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이 19,450원까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뭐 태고사이언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위치 자체도 지금 차트를 아까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자체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지금 매수 타이밍을 가리키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역시 그 바이로메드를 매수해야 하는 위치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가의 어떤 조정기가 충분히 끝나고 현재 21선, 61선 근처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은 매집이 끝나고 반등세를 이룰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향후의 모멘텀 등을 고려해서 세 가지 종목을 편입한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바이로메드 이 세 종목 모두 오늘 종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종가로 세 종목 모두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자리가 빕니다. 정희진 연구원은 두 자리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먼저 카카오 먼저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요. 네, 역시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되는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네. 네. 끝입니까? 다음 종목 한 종목 말씀해 주시죠.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편입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분기 실적도 괜찮고 계속 앞으로도 호재가 계속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조정이 끝났고 지금 하락장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 물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로 모두 종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오늘 종가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팀은 오늘 종가의 모든 5종목을 매수하는 것으로 포트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5종목 좀 한눈에 보도록 하죠. 자, 이제 5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요일팀, 한 주 늦게 출발을 했지만 다음 주 어떤 수익률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 팀입니다.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바이로메드,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5종목이고요. 오늘 모두 매수합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가 내일부터 나오게 되겠죠. 신규 편입으로 내일부터 대응 전략을 새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25번님인데요. 이글루 시큐리티 4,95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이른바 매수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본전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데 본전까지 왔다, 매수가까지 왔는데 매도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 비중이 좀 높네요. 네, 일단은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4,950원 주가가 네. 4,975원. 약간은 이제 수익권에 왔는데 본전이네요. 지금 한번 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 그 차트부터 먼저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항선 자체가 5,700원 부근에 이제 많이 편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거래량이 언제냐면 이때가 언제죠? 12월 1월인가요? 1월 말쯤에 일단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월 말쯤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어떤 그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8일에도 이게 윗꼬리가 크게 나오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자, 이 현상은 아까 좀 제가 태고 사이언스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세력의 물량 테스트라고 보통은 판단을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림에 있어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이런 행위를 펼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걸 한 이후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오는 상황이 있고, 다시 한번 2018년 1월 18일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죠. 지금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일단 보여질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제가 RS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SI를 크폭을 제가 한번 켜봤는데, 일단 주가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 자체가 아직까지는 수평선 위치를 하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현재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수렴 삼각형 형태로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증상은 일단 주가가 보통 좀 상승할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어떤 매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5,770원인 전고점 돌파까지도 쭉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6,620원까지도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회사 자체가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화두는 바로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자체가 국가의 어떤 정책 속에서 진입을 하면서 각종 또 보안주들이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또 이 회사는 국가 핵심 기관망에 대한 보안 관제 분석 등들도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가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회사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모멘텀상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홀딩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한 일단 1차 목표 매도가를 5,730원 정도로 잡으시고, 여기 돌파 여부를 확인한 후에 6,620원에 매도를 하신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8649번님께서 LG이노텍 13만 9천원에 비중 20%입니다. 현재 가격이 LG이노텍이 12만 5천원대.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정희진 연구원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현재 12만 4,500원에서 10만 5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듀얼 카메라 1위사입니다. 그래서 차기 애플 신규 아이폰 공급이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빼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망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업황이 좀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장을 조금 보여왔는데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상승이나 하락장마다 충분한 물량들이 터졌고, 이것을 보면은 기대감이나 어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호재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어떤 시장도 충분하고요. 아직 그리고 3D나 어떤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시면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절대 홀딩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홀딩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주셨고요. 5595번님의 문자 사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종목입니다. 108,000원에 비중 10% 대응 방향성 궁금하다 하셨는데 송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일단은 전반적인 근데 차트 모양새를 먼저 보면 차트 모양새 자체는 그렇게 이제 이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좀 다소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이 1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좋아진다 가정하면 수급이 풀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 가격을 108,000원으로 잡으셨는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먼저 보시면은 자, 처음에 거래량이 터진 다음이 12월 20일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2018년 1월 14일날 117,900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다시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양한 보조지표 특히 RSI를 주로 이제 잘 보는 편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주고 있고요. 이평선들도 지금 우상향으로 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자체가 일단 나쁜 바이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티슈진도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위에 지금 저항권을 뚫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이 118,000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에 차트를 넓게 보시면 이 부분에 아주 저항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을 쉽게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8,000원 부분까지 온다면 그 근방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좀 더 차트 모양새라든지 신규 모멘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갈아타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일단은 저항선 부분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8827번님께서 아모레퍼시픽 311,000원에 비중은 3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님, 아모레퍼시픽은 어때요? 아모레퍼시픽은 네, 중국 소비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1등 화장품사이기도 하지만 중국 소비재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중 사드 이후에 급격히 주가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작년 추석 전에 거의 최저점 236,500원을 내려왔고 그리고 다시 꾸준히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받는 부분에서 아마 이 의뢰자분께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지점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드 갈등이 해소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년과 같은 그런 매출이나 어떤 상황들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홀딩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조급함 없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MK전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10번님께서 MK전자 11,500원의 비중이 높네요. 60%.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대응 방향성 궁금하다 하셨는데 송동현 팀장님, MK전자는 어때요? 네, MK전자 지금 모양새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업종 자체가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런 점을 미리 상기시키시고 좀 괜찮다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분석을 먼저 해보면 이 회사는 계속적인 지금 횡보세를 들어가고 있어요. 이 횡보라는 것은 하나의 매집의 과정입니다. 근데 차트 모양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쁜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유지하고 저점 정도가 한
만 원 초반에서 12,000원 가 사이를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평선 위로 뜨면서 돌파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주식이 뜨려면 12,600원을 제대로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주가가 비로소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그럼 뚫을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여러 가지 펀디멘털 상으로 보면은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 중요해 보이고요. 14,750원 이상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뜬다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비중 자체가 60%이시기 때문에 13,750원에 다가가게 된다면 좀 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 나머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 과연 매도는 언제 해야 될 거냐? 매도는 사실 신고가에서는 매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봉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신고점인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5일선을 타고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시 막 20% 이상 막 급등한다. 예를 들면 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20% 이상 물량이 터질 때는 그 주체들이 많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보일 때 정리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권으로 이 회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K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도 시점, 특히 이제 신고가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사도 될까라는 종목들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는 종목들이 먼저 아이리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리버 최근에 또 급등을 연출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종목인데 송도현 팀장님, 아이리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이리버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리버는 유명한 회사죠. 예전에 그 뭐라고 하죠? 약간의 MP3. 네, MP3를 최초로 개발한 이제 업체인데 한동안 그 MP3가 이제 무너지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휴대폰 고음질 재생 플레이어 쪽으로 멀티미디어 제조업체로 바뀌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차트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에 근데 매수를 해야 되냐? 현재 22% 상승이네요. 22% 상승은 당연히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전략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한번 조정이 올 겁니다. 그때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게 놔두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어차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잘 정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통해서 20% 이상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리버 오늘도 22%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리버에 대한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 3시 25분 벌써 40초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입니다. 2410포인트 중반대입니다. 2415.63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인트로 따졌을 때 14포인트 정도 빠져 내려옵니다. 하락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급락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422포인트대까지 소폭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반등의 기미가 나오지 않고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삽니다. 개인은 194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520억 원, 외국인은 459억 원 매도합니다. 특히나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가 1730억 원이나 팔고요. 투신도 99억 원 매도합니다. 연계금만이 286억 원 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계금은 큰 폭은 아니지만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지금 상승 반전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거래소 쪽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한 2, 3일 정도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상승 반전하고 있는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31만원 회복합니다. 0.81%. 소폭이지만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85, 1.3%씩 각각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어제 상승 흐름이 좀 좋게 나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16만원 단숨에 또 빠져내려가면서 15만 7,500원대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빠집니다. 낙폭들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0%대 1% 미만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지속적으로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4%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44만 3천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871포인트대입니다. 0.45%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낙폭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87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864, 865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 한 6포인트 이상 지금 낙폭 회복한 모습입니다. 잘 달리네요. 자, 그렇다면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72포인트 장 초반에 기록을 한 뒤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한 2시 30분경까지 저점 찍었습니다. 864. 그리고 1시간 만에 지금 오늘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 코스닥 장 후반에 그나마 조금씩 낙폭 줄이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2억 원 매도, 외국인은 971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1,093억 원 순매수하면서 양시장에서 개인은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물량들을 매수합니다. 자, 기관 가운데서는 지금 연기금이 79억 원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 49억 원 매도, 투신은 1억 원 매도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오히려 매수로 전환이 될 확률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낙폭 다 줄였습니다. 0.63%, 신라젠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도 지금 100원 하락 정도입니다. 바이로메드도 1,900원 하락까지 줄였고요. CJENM만 2%의 낙폭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낙폭 축소하거나 오히려 보합 상승 반전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티슈진, 펄어비스, 로에는 하락하고요. 포스코캠텍은 올라가는데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 오늘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티슈진 이런 종목들은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오늘 장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로엔 역시 1%대 하락 마감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리뷰 간략하게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장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전량 호강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 어제 선물장에 있어서 그 소비자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또 FOMC 회의에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점진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제 다우 선물지수가 1.1%까지 상승했다가 좀 낙폭을 결국에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처음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에서는 낙폭을 줄일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왔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장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종목 자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업종 자체가 통합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강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CIS 30% 상한가가 좀 눈에 띄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장비 회사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친환경
친환경 산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증권가라든지 뉴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년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산업 중에서도 좀 장비업체들, 2000년 장비업체들 주목을 많이 하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CIS가 제가 아직 공시라는 뉴스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뭐 중국 쪽에 많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주가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실적 개선세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장의 방향 자체도 역시 친환경 쪽에 그런 친환경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나왔을 때 환경 산업 자체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기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LNG 산업, 이런 부분도 중국 쪽에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될 산업 분야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5G, 그리고 자율주행, AI 등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18년도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희진 연구원께도 오늘장 리뷰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네, 송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지수는 오히려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 충전,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춘절기가 묶였던 그런 유동성 긴장감들이 풀리면서 영화나 미디어 쪽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조금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먼저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인사하면서 좀 보내드리고 저희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동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지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63% 내렸습니다. 2414.28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870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0.62% 내린 870.18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등세 연출을 했는데요. 8월 10전 올라가면서 1084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 준비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핫5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시장이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0.6% 전의 약세를 좀 보였고요. 어쩌면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했지만 개인만이 양시장을 오늘 겨우겨우 이끌었는데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가운데서 개인들이 이끌었다는 것을 뒤져보면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큰 장이 오늘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핫5 5개 종목을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롯데그룹에 대해 상당히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즉 형과 동생이 싸고 있다 이런 부분도 기본 초점인 것 같고요. 자, 금호타이 아직까지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은행주입니다. 오늘 새벽에 FMC 때 이번에는 이사회가 의사록이 나왔었죠. 의사록이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어떤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기술 투자, 우리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장중에 급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입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반기문 테마주로 우리가 좋았던 종목인데 자, 이제 전기차 이슈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5개 종목들 간단히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쇼핑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롯데그룹 수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변동성이 커졌고 그 가운데서 롯데 지주만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겠는데요. 자, 이런 의미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보실 차트가 롯데쇼핑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4가지 라운딩을 6개를 해놨는데 2015년 7월 달이죠. 이때 형과 동생이 싸웠던, 즉 장자회란이 이때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시장에 참여자는 주가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죠?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되면 결국 지분 가지고 결국 서로 간에 비딩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지난 2015년도 7월 달에 주가 상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2015년도 9월이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월드타워 면세점이 탈락했습니다. 그의 어떤 충격을 받았었고요. 또한 2016년 6월 달 그리고 9월 달에는 검찰 수사 그리고 기소, 마지막으로 작년 하반기죠. 어떻게 보면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은 그것입니다. 어쩌면 형이 다시 한번 동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정 구속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가가 약 1,000원, 그러니까 21만 3,500원 끝났습니다만 이제 형과 동생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장자회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2015년 7월 이때 시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가 이런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저들었다는 것은 많은 참여자 가운데서 형과 동생 관련돼서 경영권 분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금호타이어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아니죠. 무엇보다 더블스타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대 오히려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장중의 고가, 즉 6,97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호타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한 또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도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외국계 수량을 좀 보면요. 예상보다 외국계가 오늘 매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더블스타와 매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외국계는 일단 금호타이를 못 믿겠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외국계는 매도 관점 가운데서 장중에 6,970원의 상승 그리고 장 마감하고 보니 1%대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은행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어떻게 보면 이번 1월달 F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1월달에는 연준 의장이 제니 앨런 의장이기 때문에 제니 앨런 의장의 코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KB금융도 600원의 약세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400원대 약세를 좀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 종목을 잠깐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제니 앨런 의장이 아니고요. 바뀌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인데 자, 제롬 파월이 지난 2월 6일 날 몇 가지 코멘트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제니 앨런 의장을 잊으셔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들 리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월 5일 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중요한 키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눈에 띈 것들은 실업률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 작품이죠? 이것은 제롬 파월 작품이 아니고요. 직전 의장이 제니 앨런 의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부터 제롬 파월 의장, 신임 의장은 과연 실업률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되는데 예상보다 미국이 2018년도 1월달, 2월달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이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그 제니 앨런 의장에 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도 기준금리를 2번 때로 3번 올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마다 주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간단히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4.38% 하락, 그러니까 6,110원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 관련돼서 상당히 그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돼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간단히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이트 관련돼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1280만 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1월 초 넘었었죠. 자, 2,600만 원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200만 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올 1월달 이후에 왜 이렇게 가상화폐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가상화폐는 안 좋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2월 달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내기라도 좋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며칠 전에 말 바꿨죠? 어떻게 바꿨죠? 가상화폐 관련돼서 규제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건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청원 사이트가 많이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청와대 청원 사이트 관련돼서 작년 12월 8일부터 이번 1월 27일까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즉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2월 14일에 답변했습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것을 적정하게 그리고 제도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참여 인원이 22만 명입니다. 즉 22만 명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즉 6.13 이번에 지방선거 때 보자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돼서 정부가 상당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어떤 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반기문 테마주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성 파워텍의 이제 이사로서는 이제 사임했는데 오늘의 주가는 약 3,300원 약세 그리고 약 1.3%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기 테마주 그리고 우리가 슈퍼차지 관련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 35조 투자하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성 파워텍이 5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슈퍼차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이슈는 지금보다 좀 한 템포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정부가 약 35조 정도 투자한다는데 그런 정책 수혜주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좀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보성 파워텍 5억 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5개 종목 간단히 리뷰를 드려봤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롯데그룹 관련돼서 즉 형과 동생의 이런 어떤 이슈가 있다면 주가는 예상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 팁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이슈 관련돼서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이제 마감이 됐어요. 3시 벌써 45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내일장 전략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폭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락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가 나와주면서 어제 상승 여력에 있어서 약간 브레이크는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나온 점에 있어서는 역시 전일에 어떤 FOMC 의사록 공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사로 공개 이후에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점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록 공개 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FOMC 위원들의 점진적 금리 인상을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오늘 신흥 아시아 증시까지도 봤을 때도 성납폭은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3월 달에 3월 말에 어떤 공식적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답변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업종별로 봤을 때도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많이 없었고요. 뭐 은행이나 의약품, 섬유국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중심, 경기 방어주 중심이 좀 상승세를 보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당분간 어떤 경기 민감주보다도 이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이런 내수주 위주로 한 이 경기 방어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쪽과 중국과의 뭐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료, 섬유국 오늘 뭐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던 이 섬유우곡 같은 업종들의 좀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하지만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도 시장을 보면서 건강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초반에 그 내수주 위주로 해서 음식료 업종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시장에 좀 부침이 있었을 때 2%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삼양식품에 대한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작년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갖고 가게 할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 내놨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출시 한 달 만에 800만 개, 용기 쪽으로 봤을 때도 400만 개가 팔리면서 이 삼양식품에 대한 올해 1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실적 부분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수급가가 좀 다변화되면서 이 작년의 상승 여력을 올해도 갖고 올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불닭볶음면이 제일 좀 잘 아시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불닭볶음면이 5년 전에 출시를 했는데 이 어떤 5년 동안에 이 매운맛 볶음라면 같은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입지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본다고 한다면 이 삼양식품의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후광은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중국 쪽으로만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쪽으로의 매출 변화가 다변화되기 있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